안녕하세요. 카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하이브리드입니다. 시장에는 이제 4가지 종류의 아반떼가 있죠. 가스차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이어서 내일 N9까지 연거푸 시승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하이브리드라고 그래서 1.6 가솔린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똑같아요. 이전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라고 한다면은 뭐 블루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은 하이브리드만의 전용 휠을 넣는다든지 해서 차이를 뒀었는데, 이번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겉에서 봤을 때 차이점 진짜 한 개도 없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헤드램프하고 그릴, 범퍼 모두 공통이죠. 1.6 자연흡기 모델에 들어갔었던 이 디자인 휠이 들어갔고, 그 하이브리드 전용에 막힌 휠이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인스퍼레이션 트림이라서 지금 휠도 커요. 17인치가 들어갔어요. 사이즈는 앞뒤 공통으로 둘두로 45R 17이고요 타이어도 키너지 GT 그 타이어 그대로입니다. 지난번에 시승할 적에도 타이어가 많이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그 타이어라서 같은 구간에서 같은 코스에서 달릴 때 썩 기대는 되지 않는데, 일단 엔진 출력이 얘가 더 높거든요. 시승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에킨슨 사이클의 1.6L GDI 엔진입니다. 그래서 소음적인 부분은 1.6 자연흡기보다 꽤 시끄러워요. 그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한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는 1.6 가솔린보다 훨씬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뒤에서 봐도 하이브리드라는 배지 하나 안 붙었을 만큼 똑같습니다. 머플러도 1.6 가솔린이랑 똑같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빠져 있어요. 트렁크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도 하이브리드지만 배터리가 저 2열 시트 밑으로 들어가면서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준중형 세단치고 평범한 편이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위치를 바꿔가지고 1.6 가솔린 모델이랑 트렁크 공간 변화 없습니다. 인테리어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계기판은 풀 디지털 클러스터 방식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는 보면은 하이브리드 게이지예요. 그래서 차지, 에코, 파워가 있죠. 이건 이제 가속 간에 엔진과 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바늘이 수시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배터리 잔량도 알 수가 있어요. 로우, 하이 이렇게 그래프로 항상 떠 있어서 직관적이고,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속도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PM 게이지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드라이브 모드가 노멀, 스포츠, 스마트 3가지가 있고요. 이거를 만약에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은 그래도 하이브리드 게이지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엔진 회전계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수석과 운전석을 완전히 구분하는 격벽도 유지가 됐고, 10.2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을 강조하는 요소인 이런 쭉 그어진 라인도 들어가 있어 가지고 실내가 좀 더 넓어 보이게 하죠. 하지만 송풍구는 저 센터 디스플레이 밑에 하고 요 끝에만 뚫려 있다는 거. 그리고 조수석 쪽에는 이런 작지만 이런 포켓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담기 용이하겠어요.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는 하이브리드 모드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에너지 흐름도여가지고 이 차가 공인연비가 지금 21km 정도거든요. 근데 고속도로 지금 주행을 해보니까 뭐 한 24km도 충분히 나오고 연비가 엄청 좋네요. 그래서 이거는 1.6 가솔린 엔진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 흐름도도 수시로 지금 멈춰있긴 하지만 보면 이렇게 해서 엔진을 돌려가지고선, 모터를 돌려가지고선 또 배터리를 충전을 하기도 하고요. 강제로 이제 충전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시로 이제 주행 중에도 계속 회생제동 이용하거나 엔진을 돌려가지고서는 발전기를 써가지고 배터리 충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기모터 사용량까지도 표시가 돼서 내가 얼마나 좀 전기로 달렸는지, 그런 소소한 재미지만 그런 것도 챙겼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미션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네, 아반떼도 아무래도 가족 세단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차다 보니까 준중형이긴 하지만 사이즈를 굉장히 많이 키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시트를 채웠는데, 아반떼가 1열은 운전 시트 포지션이 좀 높거든요. 근데 2열도 높을 줄 알았는데 2열은 의외로 좀 낮네요. 그래서 지금 카시트를 장착을 했는데도 아이가 저렇게 내다보기에는 딱 보이진 않죠, 많이. 얘한테 말하고자. 원태야, 이 차는 아반떼인데
너 레고 안 줄 거야. 근데 이 차 이름 뭐야? 이 차 이름이 뭐라고? 아반떼 하이브리드 해봐. 하이브리드 쭉 이어서 해봐. 아반떼 하이브리드 해봐. 아반떼 하이브리드 어이구. 그리고 이 아반떼가 저 암레스트가 상대적으로 낮게 지금 설계가 됐잖아요, 이번 신형은. 그래서 저기가 아이가 장난감을 넣거나 이런 용도로 쓰기에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이제 아반떼 하이브리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안팎을 짧게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 차는 어쨌거나 그 1.6 가솔린 모델과 비교해서 주행 성능과 연비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행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가 단지 연비만 좋은 게 아니라, 그리고 엔진 출력만 높은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또 하이브리드 모델은 후륜 서스펜션이 멀티링크거든요. 1.6 가솔린은 토션빔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도 궁금합니다. 같은 길을 그래서 와봤고요. 시동을 걸어보면 카드를 넣어주세요. 하이브리드 차답게 지금 이거 깨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아주 냉간시에는 그래도 엔진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좀 엔진룸에 열을 좀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상해 보고요. 후방 카메라는 달라진 거 없어요. 아, 하프 탑뷰가 있네. 오, 이게 있었던 건가? 그러네요. 예. 이 기능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인상적이네요. 차 자체는 전반적으로 엄청 조용합니다. 저속 주행할 때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애킨슨 사이클의 GDI 엔진이어가지고 소음이 제법 있습니다. 엔진이 이제 쾌활하게 돌아갈 적에는. 그리고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시트 포지션은 여전히 높습니다. 지금 제가 최대한 낮춘 건데도 이 스티어링 컬럼이 제 다리 무릎 사이에 낄 정도니까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 그리고 이 컵홀더는 지지대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캔을 두면 이렇게 덜렁덜렁 거려서 제가 지금 불편하군요. 턱 넘을 때 느낌이 좋아요. 사실 근데 그 잘 세팅된 토션빔은 다른 차에서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긴 한데, 잘 세팅된 토션빔은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멀티링크와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세팅된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을 때입니다.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대번에 그냥 많이 좋아요. 좋다는 게 그러니까 많이 푸근해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2열 승객 앉았을 때도 상당히 덜 신경 쓰일 것 같아요. 2열 승객의 그 안락한 어떤 실내로 전해지는 충격이나 진동 같은 게 꽤 적을 수 있겠다. 일반적인 주행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 EV 모드가 수시로 개입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고연비가 꽤 연출이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주행 간의 배터리 충전 속도도 빠르거니와, 그리고 이 배터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고연비 때문에라도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좀 소음에 둔감한 소비자라면은 꽤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로 흐름에 맞춰서 달릴 적에는 전혀 그런 소음에 신경 쓰이지 않고 이런 데 넘어갈 때 느낌이, 지금 이 퀴너지 GT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타이어인데도 훨씬 매끈하네. 그리고 이 맞물린 변속기는 6단 DCT거든요. 이 변속기 소음도 제법 있습니다. 바로 그제 탔었던 코나 신형 2021년형 코나도 변속기 소음이 꽤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걔는 이제 7단 DCT고, 근데 코나도 하이브리드는 6단 DCT죠. 변속기 소음이 얘도 좀 있는데 그보다는 GDI 엔진의 소음이 꽤 크게 느껴집니다. 예. 이런 얕은 턱 넘을 적에도 느낌이 확실히 슬쩍 하고서 잡아줍니다. 터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링크가 더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들어오는 움직임이 상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소음 때문인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이라든지 아니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동력은 어떤 회생제동이 개입한다고는 하더라도 그게
이전 그 1.6과 큰 차이는 없어요. 예, 지금 확실히 다운힐 쳐보니까 밑에서 버티는 느낌이 이전 토션빔보다 더 유연하게 버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동을 좀 세게 해보면 근데 윙 소리는 들리죠. 지금 이제 보면 예, 이 소리는 없었던 소리예요. 1.6에서 더 크죠. 그리고 예, 이런 느낌은 훨씬 매끈하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출력이 얘가 140이 넘죠. 141인가. 그리고 1.6은 120마력 언저리였고, 그런 기본적인 출력이 높은 데서, 그리고 또 그 출력이 높은 게 얘는 엔진 출력만으로는 한 104인가 100 초반인데 그거에 더하는 모터의 출력이기 때문에 그게 즉각적으로 힘을 더해주는 것 때문에 운전이 더 경쾌하고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이브리드는 내일 이제 아반떼 N라인을 타봐야 알겠지만 그 N라인의 1.6 터보 가솔린 엔진은 코나 터보에서 탔었던 그 198마력, 코나 터보는 198, 아반떼 N라인은 200이 넘죠. 204인가 202마력인가.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아반떼 N라인보다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턱 넘을 적에도 지금 턱 떨어지는 느낌이 그 아반떼 1.6 가솔린의 토션빔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일반적인 주행에서도 아반떼는 그 1.6 가솔린과 그리고 하이브리드 간의 승차감 차이가 제법 나네요.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승차감이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훨씬 좋아요. 이 서스펜션 차이에서 오는 느낌뿐만이 아니라 이 모터를 더해 가지고 올라간 출력 있잖아요. 140마력, 140이라고 하죠. 140마력이 단지 그냥 숫자만 높은 게 아니라 그 출력이 보여주는 모습, 출력이 더해져서 내는 모습 자체가 즉각적이어 가지고 더해진 출력이 전기 모터에서 더해지는 출력이라서 그것 때문에 확실히 경쾌하고 가벼워요. 예. 얘가 앞코도 바라보는 게 더 나으네. 이게 뒷 서스펜션만 바뀐 게 아니라 앞도 좀 달라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 부분은 전에는 못 느꼈었던 부분이에요. 정리를 해보자면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아반떼 1.6 가솔린과 비교했을 적에 첫 번째 장점은 저는 당연히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얘는 고속도로 연비가 24까지 충분히 나오고 실주행에서도 20까지 나오고 하는 걸 보면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이 승차감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운전 재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운전 재미적인 부분도 가솔린보다 더 낫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건대 제가 그때 1.6 가솔린 타면서 이 N3 플랫폼이 마진이 너무 있어가지고 그 1.6 가솔린보다 하이브리드나 N라인이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거든요. 확실히 이 올라간 출력과 이런 서스펜션 바뀜으로써 이 N3 플랫폼에 갖고 있는 능력을 많이 끄집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박자가 플랫폼, 엔진, 그리고 서스펜션까지도 잘 맞아 떨어지는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내일 아반떼 N라인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니야, 아반떼 N라인은 타볼 것도 없이 그냥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좀 굳어지는 것 같아요. 이유는 아반떼도 어디까지나 패밀리 세단으로 쓸 수밖에 없는 차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N라인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저는 기대치라기보다 그냥 차의 방향성을 생각할 때 저는 아반떼는 하이브리드가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아반떼 하이브리드 시승기는 마치겠고요. 아반떼 N라인도 얼른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